자, 생각해보세요. 자, 어느 날 새벽에 여러분 전화기로 발신번호 제한 표시가 뜬 전화가 옵니다. 누구지? 지금 시간에? 스팸인가? 일단 받아봤더니 아주 이상한 숨소리만 들립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틈만 나면 여러분 전화기로 이런 패턴의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옵니다. 자, 오늘 밤도 전화가 옵니다. 누구세요? 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특히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면 알 수 없는 남자의 숨소리에 공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때로는 어떤 성적인 수치심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다른 여성 직원들에게도 같은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공포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전화가 새벽마다 같은 회사 여직원들에게 반복해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군가 이 회사 직원일 가능성이 크겠죠.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다니고 있던 남직원이 같은 부서 여직원 5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5개월 동안 전화를 걸어서 이런 목소리만 내는, 숨소리만 내는 행위를 반복해왔던 거죠. 자, 알고 보니까 심지어 이 범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같은 직에 일하는 같은 부서 공무원들에게, 여자 공무원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해왔던 것이죠. 자, 어떻게 잡았을까요? 사실 잡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발신한 번호에 대해서 영장을 쳐서 그 전화번호의 주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영장을 치려고 해도, 전화번호를 역추적하려고 해도 어떤 죄목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발신번호 표시 제한 번호라도 일단 죄목만 특정이 되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치고 그 범인을 잡아다 줄 수는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죄목이 뭘까? 죄목을 뭘로 해야 수사기관이 이 범인을 잡아주고 영장까지 집행을 좀 해줄까? 그게 문제였는데, 뭔가 말은 한 것은 아닌데 전화를 반복적으로 해서 어떤 공포심을 주고 좀 이상한 야릇한 숨소리를 낸 것은 맞는데, 기분은 나쁘고 또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서도 이것을 고소했을 때, 신고했을 때 뭔가 신고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왔었겠죠. 무슨 죄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또 영장까지 집행을 했을까요? 이럴 때 꺼내먹는 죄목이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죠. 아마도 이 죄목으로 수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미 몇 번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것은요, 모욕죄와 같이 어떤 모욕성이나 공연성이나 특정성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죄목의 구성 요건을 보면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 전화통화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런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어떠한 것을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죄이기 때문에 성범죄로 수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조문을 자세히 보면요, 음향이라는 구성 요건이 있죠. 말은 안 하고 음향만 보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거친 숨소리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죠. 약간은 입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제쳐놓고 다른 요건을 보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한다.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일단 듣기 싫을 수 있는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까? 약간 애매하죠. 이럴 때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 조서에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필수적으로 남깁니다. 이런 숨소리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저는 성적 수치심이 들었고 공포심이 들었고 성적인 그런 목적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라는 진술을 미리 확보를 해둬요. 그래서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입증 자료를 미리 확보를 해두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것을 미리 입증 자료로서 확보를 좀 해두는 거죠. 진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결국 이 입증이 최대 관건이 될 거예요. 사실 이런 내심의 욕망이라는 것들이 법정에서 자주 다투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었냐, 자기가 만족시킬 목적이었냐, 그것이 사실 내재적인 감정이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밖으로 직접적으로 내비쳐줘서 직접적인 증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간접적인 증거를 쌓아 올려서 입증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추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입증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일회성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여성 직원을 타겟으로 16회나 반복했다는 점, 이런 간접적인 정황을 통해서 입증이 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증이 될 만하죠. 특히 여성 직원을 타겟으로 16회나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 이것은 충분히 입증될 만하고, 사실 밝혀진 것만 16회라는 것이니까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재판부도 고려를 해줄 것이라 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수사를 하고 이 죄목으로 영장까지 신청해서 범인을 잡아냈겠죠. 자, 오늘은 이런 숨소리 사례를 통해서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실제 적용 사례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조용해서 감사합니다.